안녕하세요, 언더독입니다. 돈 버는 방법이나 성공하는 방법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기가 싫으면 도구가 좋아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월 1000만 원을 버는 방법을 안다고 해도 감정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실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일이 하기가 싫어도 감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일을 하죠. 그렇지만 프리랜서나 혼자 사업하는 분들은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 처지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일이 하기가 싫어져요. 동기부여 영상을 봐도 한두 시간 있다가 다시 우울해집니다. 그렇다고 요즘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면 해결이 될까요? 저는 일찍 사업을 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을 때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부모님도 도와줄 상황이 안 되고 친구들에게 이미 돈을 다 빌렸었고 앞으로 직장을 다닌다 해도 이 빚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말 그대로 앞날이 깜깜했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약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 계획은 실패한 거겠죠. 그 당시 제가 하루에 30분밖에 못 잤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요. 그런데 약을 한꺼번에 먹었더니 아주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약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이런 경험은 훈장도 아닙니다. 절대 해서도 안 되고요. 저는 정말 잘 살고 싶었습니다. 누구보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오히려 남들보다 못하고 결과적으로 능력조차 없는 사람이었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저는 살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죠. 결국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무전여행을 떠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나와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나에게 얽혀있는 많은 문제들의 완벽한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나를 조금은 더 홀가분하게 해주는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찾아낸 방법이 추상적이었다면 조금은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안다면 사업을 하면서도 매 순간 좋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저는 요즘도 갑자기 감정이 다운되면 자주 써먹는 방법이라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스토아 철학입니다. 재미없겠죠? 하지만 왜 옛날 옛적 고리타분한 그리고 이 철학에 관련된 책이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철학이 다시 부흥을 할까요? 미국 헌법을 만든 사람들부터 현재 클린턴, 오바마와 같은 정치인, 윌리엄 어빈,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팀 페리스, 라이언 홀리데이와 같은 작가, 힙합 스타들은 왜 스토아 철학을 신봉하다시피 할까요?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스토아 철학에 관련된 책을 1년에 두세 번씩 읽는다고 합니다. 비를 맞고 있는 소의 사진이에요. 슬프지도 딱히 행복하지도 않은 것 같죠? 어떤 비극적이고 끔찍한 상황이 닥쳐도 그저 순응하기만 하는 소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배제되어 있는 사람, 예민한 분들은 특히나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걸 통해서 스트레스에 덜 반응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스토아 철학의 대표적인 철학가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실제보다 상상에 의해 더 많은 고통을 받는다. 스토아 철학은 현 시대에 딱 맞는 실용적인 철학입니다. 제가 중요시 여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스토아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을 이걸로 구분하는 연습을 해보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죠. 뉴스를 보다 보면 정치나 어이없는 판결 때문에 우라통이 터져요. 알고 보면 이런 것들도 알게 모르게 하나씩 쌓여서 감정이 우울해지는데 한몫을 하게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청원에 동의하고 게시판에 글을 써도 크게 바뀌는 게 없어요. 정치인을 자를 수도 없고 벌금을 물게 할 수도 없어요. 나중에 정치인이 꿈이 아니라면 이건 엄청난 에너지 낭비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스토아 철학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일에만 집중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우울함과 짜증의 원인은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한꺼번에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내 감정을 이걸로 구분짓기만 해도 우울함이 많이 가라앉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국민으로서 보고만 있고 개인주의로 살라는 것이냐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참여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청원에 동의하고 싶으면 하고 정치 유튜버들이 시원하게 까주니까 재밌게 보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딱 거기까지만. 이런 것을 보고 답답함을 느끼면 속 시원하게 풀릴 때까지 계속 보잖아요. 정치 유튜버를 할 거 아니라면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당장이 벌어지고 있는 생존에 관련된 전투에 집중할 시간이에요. 내 앞에 벌어지는
문제는 해결도 안 하고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에 매달리는 사람들 때문에 성공하고 싶다면 방 청소를 먼저 하세요 같은 주옥 같은 명언들이 나오는 것이죠. 결론은 스토아 철학을 통해서 내 통제 범위 안에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나눠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꼭 써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걸 하다 보면 어느새 일에 집중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것이라도 성취하고 그 작은 성취감으로 인해서 컨디션도 회복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비난을 심하게 의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때 전보다 덜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예민한 성격이었어요. 이것도 무전여행에서 많이 고쳤는데 이건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 것이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옛날 로마인들이 입던 옷을 튜닉이라고 합니다. 카토라는 스토아 철학가는 그 당시 촌스러운 색상의 튜닉을 입어서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어요. 카토는 부끄러워해야 할 일에만 부끄러워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해요. 이런 일종의 실험을 통해서 자신을 비웃거나 모욕한 사람들을 분류해서 주변 사람들을 구분지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남의 시선이나 비난을 덜 의식하고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다고 해요. 이 방법도 굉장히 실용적인 훈련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가난과 최악의 상황을 연습해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상황들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미래학자 케빈 켈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주기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맨바닥에 볏짚을 깔고 물과 최소한의 음식으로만 살아보는 것이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하죠. 세네카의 책에서 일정 기간 동안 가장 싼 음식을 먹고 누추한 옷을 입는 훈련을 하면서 이게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저는 빚지고 가난했을 때 이런 경험들을 해보아서 가난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치약이 없어서 말표 빨래비누 아시나요? 그걸로 양치를 했고 겨울에는 머리가 깨질 것 같은 화장실 찬물로 머리를 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난이 와도 겁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훈련을 못 해본 처자식들이 걱정이 돼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카토의 예시로 돌아가서 일부러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행동을 적극 권장하고 싶어요. 저의 경우 어릴 때 찹쌀떡을 팔거나 구로역에서 양말을 팔면서 이런 경험들을 해보았습니다. 마치 온몸을 홀딱 벗고 있는 것처럼 창피함을 느꼈었죠. 이런 경험을 해보면 웬만한 일에는 창피함을 느끼지도 않고 남이야 뭐라고 하건 말건 신경 쓰는 게 많이 줄어듭니다. 이런 행동들을 꼭 해봐야 하는 이유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람 사이에 오고 갈 불편한 논쟁이나 대화를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큰 실수를 해서 사람들 앞에서 상사에게 혼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을 혼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주차 문제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싸울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똑바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불편한 대화를 하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이 이런 것들을 도와줍니다. 또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거나 평가를 받는 일을 한다면 도움받을 수도 있어요. 세네카가 루쿨리우스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 있는데, 당신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아니다. 이 말은 사람이 착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사람이 원래 그렇다는 뜻이죠. 이걸 깨닫게 되면 어느 한쪽에 치중되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하는데 도움이 돼요. 스토아 철학을 공부하면 로봇처럼 감정이 없어져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스토아 철학은 너무 현실적인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다 보니 다소 비관적인 사상이 아니냐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생각이란 걸 합니다. 마치 책을 고르는 것처럼 필요한 것을 골라서 자기 상황에 적용해 보라는 것이죠. 부처님이나 예수님처럼 제가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완벽한 것은 없어요. 불교도 공부하고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도 공부를 해야 돼요. 쾌락주의는 스토아 철학과 완전 반대되는 사상이죠. 하지만 자기가 달성한 것에 만족도 해야 하고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냉철하고 비관적인 스토아 철학과 균형을 잡아주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아 철학을 공부하고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나에 대한 것과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관점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과 감정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내 것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주도권을 내가 가질 수 있고 내 감정 상태를 제3자의 시선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예를 들자면 거래처에서 나를 화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때 분노로 인해 나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나에게 이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죠. 스토아 철학을 공부하면 생각하는 방식이 변화가 생기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저는 스토아 철학이 한국에서도 돈 버는 방법에 관한 책보다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현 시대의 스토아 철학을 실천하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지 그레고렉. 올림픽 역도 4관왕이자 정치 망명가이며 책도 출간한 분이죠. 나이는 60세가 넘었습니다. 웬만한 젊은 남자보다 힘도 세죠. 이분은 폴란드 연대 자유노조의 일원이었습니다. 연대 자유노조는 정부의 억압에 저항하고 사회 변화를 위해 비폭력 운동에 앞장서는 단체죠. 소방관이었던 이분은 해고가 되고 그의 스승이라는 분은 납치가 돼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강가에서 그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부인과 함께 폴란드를 떠났고 여러 나라를 돌고 돌아 마침내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거지 신세가 되어 길바닥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 우드사이드라는 곳에 좋은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분은 스토아 철학을 실천하여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스토아 철학과 가르침 속에서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중요한 것을 말했습니다. 쉬운 선택, 어려운 삶, 어려운 선택, 쉬운 삶.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들 대부분이 말하기 어렵고 행동하기 두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선택이란 것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문제들은 절대로 편안한 대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두려운지 정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